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네. 그런데 포괄수 과제가 도입되면서 산부인과에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무통주사를 놓지 못하게 한다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서요. 네. 출산과 관련해서 뭐 무통주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셨네요. 예, 무통분만 주사는 그 기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도 100% 환자가 부담하는 이제 보험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었고요. 포괄수가제 하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시고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않고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방청객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초음파나 선택 진료 같은 경우는 포괄수가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네네. 앞으로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확대해서. 네, 선택 진료료나 이제 상급 병실료 이런 것들은 큰 종합병원에 가실 때 내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내는 항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포괄수가제 하라 하더라도 포괄수가제는 적용이 안 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초음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그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이 확대가 되면 이 부분은 또 이제 그 포괄수가제 포함해서 이렇게 다시 적용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 몇 가지가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3가지. 첫 번째 뜯어볼까요? 네.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가 부담하는 그 비용이 좀 적어진다면 보험료가 네.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네. 네,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포괄수가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함으로써 전체적인 총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장성을 늘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생활하다 보면 그 월급은 안 오르는데 건강보험료만 이렇게 오르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러는 건가요? 네, 뭐 잡아주세요.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장인들 입장이나 뭐 내는 맞아요. 사람들은 다 조금만 올라도 네, 눈에 때가 보여요. 있어요. 예. 네, 저도 월급쟁이기 때문에 건보료가 네.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의료비의 증가 속도가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제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만성 질병으로의 질병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밖에도 제도적 요인으로 꼽으라면 아까 행위별 수가제처럼 검사 항목이나 진료 행위를 늘릴수록 병원 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제도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괄수가제를 도입을 한 이런 이제 취지도 이런 것 제도적인 요인은 최소한 좀 우리가 막자 하는 이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괄수가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풀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기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일 질병군에 있는 경우 수가가 동일하다면 병원에서 굳이 치료가 까다로운 환자를 받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제도 설정의 문제인데요. 중증 환자를 분류를 해서 그들에 대해 많은 진료비를 설정해 놓으면 기피하지 않겠죠. 환자를 많이 봐야 이익이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구분을 이미 해놓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시행해본 결과로도 다른 병원에다가 넘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았고 만약에 진짜 중증 환자라면 당연히 큰 병원에다가 환자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또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면 그렇게 하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아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7개 질병군을 나눴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그래서 네. 78개까지 세분화하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도 볼까요? 세 번째는요. 재수술, 재입원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포괄수가제의 경우에 혹시 적용되는 횟수가 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도 뭐 일반적인 그 우려사항으로 제기는 됩니다만은 사실 지금 시행되는 7개 그 질환이라는 것이 재수술, 재입원의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편도 맹장 수술했는데 다시 수술하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중증 그 복합 질환이 있다든지 부작용이 있어서 재입원을 하는 경우는 그 같은 명장 수술로는 DRG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포괄수가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입원해서 행위별로 기존의 방식대로 청구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포괄수가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고요. 오늘 방청객에게 오신 분들 질문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는 건데 질문 하나만 좀 더 받아볼까요? 예, 뒤쪽에 계신 분.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건강보험 제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왜 포괄수가제 그것을 7가지 질병군에만 혜택을 주시는 건지 앞으로 더 확대해서